자, 122페이지, 통합과학 122페이지, 직권의 변화. 지난번에 했던 건데 잠깐만 복습을 좀 하면, 직권이라고 하는 곳은 어딜 말하는 거냐면 지구 표면에서 지구 내부까지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지각, 멘틀, 그 다음에 외핵인데 왜 히읗이 들어가냐? 외핵, 그 다음에 내핵까지 여기에 이르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 중에서 우리는 지각과 멘틀 최상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를 좀 언급을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지각 변동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지. 자, 일단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은,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은 지각 변동에 대한 얘기, 화산활동, 지진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거기 습곡산맥이란 말 나왔지? 화산이 뭐야? 땅 속에서 마그마가 솟아나오는 것, 마그마가 솟아나오는 것 말하는 거고, 지진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의 형태로 뿜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습곡산맥이라는 건 뭐야? 습곡산맥. 응? 판과 판이, 방금 지금 판이라고 했으니까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거나 하면서 등등등으로 인해서 땅이 휘어서 기다란 산맥이 생기는 거를 습곡산맥이라고 하는데, 얘도 지금 뭐냐면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지각변동의 형태를 쭉 얘기를 하면서 뭐 판구조론 얘기를 좀 꺼냈었는데, 판구조론을 짧게 얘기하면 뭐였어요?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이라고 하는 건 두께 100km 정도에 해당하는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륙판과 해양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 그죠? 대륙판과 해양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 대륙판이 좀 더 두껍고 해양판이 조금 더 얇고, 그리고 얘가 밀도가 작고 얘가 밀도가 크고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판과 판끼리의 무슨 작용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지? 이 상호작용이 크게 세 가지로 서로 발산한다, 서로 수렴한다, 발산 수렴하고 상관없이 보존형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발산은 서로 멀어진다, 수렴은 서로 모인다, 보존은 이 두 개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죠? 멀어진다, 모인다, 여기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판의 경계 그런 거 몇 개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형 경계? 발산형 경계. 좀 지도상의 위치는 지금 언급을 안 할게요. 응? 지도상에서 발산형 경계에 들어가는 곳이 바닷속에 있는 해저산맥인 해령이라든지 대륙에 존재하는 땅이 뜯어지는 곳에 생긴 깊은 계곡, 산맥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지표에 있으면 계곡처럼 보여서 그 그랜드 캐년 막 이런 데처럼 그렇게 보여서 열곡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수렴형 경계는 바닷속에 있으면 어떤 곳이 많다 그랬죠? 해구, 깊은 해저 골짜기, 수심 6,000m 이상 깊은 해저 지형, 해구. 그 다음에 저기서 얘기한 습곡산맥이라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판과 B라는 판이 서로 만났는데 B가 밀도가 크면 확실하게 B가 A 밑으로 파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는 바닷속에서 깊은 수심 6,000m 이상에 해당하는 해저 골짜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습곡산맥은 A랑 B랑 서로 만났는데 둘이 밀도차가 별로 없는 거야. 밀도차가 별로 없으니까 뭐 하나가 일방적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하나가 위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둘이 맞짱 뜨는 거지. 어떻게? 쿵 하고 쫙 이렇게 맞짱을 뜨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습곡산맥,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산맥들은 저기 나와 있는 습곡산맥들이 좀 많습니다. 노란색이 뭐냐? 막상 찾으면 또 없어요. 자, 파란색 필요 없고
이거 좀 봅시다. 자, 수심 6,000m가 해구를 나타내는 가장 쉬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해구 있잖아. 뭐 있어? 그렇지, 마리아나 해구. 그거 말고도 무슨 뭐 통가 해구, 페루 칠레 해구, 뭐 일본 해구, 쿠릴 해구 많이 있지만 우리는 마리아나 해구만 알면 됩니다. 그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딱 봤을 법한 유아기 때 봤을 법한 만화 중에 뭐 있을까 우리?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뽀로로. 근데 난 이 해구 나오는 장면이 떠올려. 혹시 바다 탐험대 옥토넛이라고 알아? 그지? 아는 거 같아. 바다 탐험대와 마리아나 해구. 자, 뭐 나오잖아 그런 거. 뭐야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내가 지금 그 캐릭터를 옛날에 우리 딸님이 어렸을 때 그 막 어린이날 되면 선물 받은 거 뻔하잖아. 뽀로로 세트 아니면 우리 집에 막 그 하잖아. 로보킹도 있어. 걔가 배풍 나가는 거 막. 알지? 뭐지 그게? 소세지 나라 코코모. 아니다 아니? 이름 맞아? 소세지 나라는 아닌 것 같아. 소시지 나는 거 같아. 그지? 하여튼 무슨 나라 코코모. 거기에 보면은 로보킹이라고 나오잖아. 응? 나는 그 중에서 세균킹을 제일 좋아했어. 악당 캐릭터. 얘좀 애가 좀 멍청해 보이잖아.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바다탐험대 옥토넛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바다탐험대와 마리아나 해구라는 시리즈가 있단 말이지. 응? 깊은 데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거기 마리아나 해구가 나오고 그 만화 좋아했던 게 한 에피소드 끝날 때마다 실제로 거기 등장했던 생물의 실제 모습이 나오잖아. 그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정황상 영국 쪽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영국 맞아. 그치. 이게 맨날 대사야만 나오더라고. 뒤따 바다가 태평양도 훨씬 많은데 꼭 보면 걔네들 돌아다니다가 지도 가끔 나올 때 보면 다 대서양이야. 그래서 느낌이 그쪽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실해? 예상이 맞아요. 하여튼 괜찮은. 그래서 거기 마리아나 해구가 나오기도 하고 심해 생물 중에 뭐 산갈치 이런 것도 나오고 그지? 산갈치 만화에서 보면 귀여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사실을 보니까 저런 징그럽게 생겼더라. 갈치가 7m야. 그건 꽤 참 많겠죠? 그리고 머리 변투 달려서 시뻘겋게. 그리고 얼굴은 진짜 험악하게 생겼고. 자, 근데 그런 데가 심해저에서 많이 나오는 지형이라서 그냥 해구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발상형, 수렴형 말고 보존형 경계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 보존형 경계, 보존형. 보존형 경계는 뭐예요? 생성 소멸하고 상관없는 변환단층이라는 구조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환단층. 주로 미국 서부 쪽에 그 유명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대더라. 그래서 이 발산형 경계인 해령과 열곡대에서는 주로 땅이 갈라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화산 나타나고요. 뜯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서 지진, 에너지라고 보다는 지진파. 지진이라고 보면 지진. 수렴형은 두 판이 서로 충돌이나 스치는 과정에서 밀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진 당연히 발생하고요. 그때 생긴 마찰, 열 등으로 인해서 마그마가 생길 수 있고 이게 분출하면 화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변환단층에서는 서로 꽉 맞물린 상태에서 스치기만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면 돼? 이거는 지진만 발생한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가 123쪽까지 나와 있던 내용. 그 다음 124쪽에 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지? 열곡도 꼭대기가 V자 모양이라서 V자 열곡이라고 써있고 지진도 막 천발지진, 친발지진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지? 그지? 자, 두 개만 더 얘기를 하고 오늘 그 생명지표로 가보자고. 이 지진에 대한 지진의 종류 얘기할 때 이런 말을 나와. 지진의 종류를 파악할 때 우리는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뭔 뜻이냐면 그냥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이 얕아, 중간이야, 깊어라는 뜻이야. 그럼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의 땅속의 근원, 여기를 뭐라 그래요? 진원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 진원의 깊이가 보통 0에서 70, 70에서 한 350, 책에 따라 300이라고 나오기도 해. 350 기준으로 하면 350보다 깊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천발, 중발, 신발이라고 합니다.
이건 표면이 뜯어지다 보니까 천발지진 위주. 표면이 스치니까 천발지진 위주인데 얘네들은 밀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깊은 데까지 최대 깊으면 한 600km 이상 깊은 데까지 밀려 들어가면서 계속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다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발산형은 서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 이걸 무슨 역이라 해? 장력. 무슨 역? 무슨 역? 장력. 반면에 수렴형은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해. 그거를 회감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압력? 그러면 장력이 작용하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면 단층 중에서 지층이 끊어지는 걸 단층이라고 하는데 단층 중에서 정단층이라는 게 생겨요. 참고로 단층이 지층이 끊어지는 거거든. 쓱 끊어졌는데 끊어진 경계면을 단층면, 단층면의 위, 여긴 단층면의 아래. 그래서 여기를 둘 중에 상반, 여기를 하반이라고 부르거든. 이 정도 한자는 알지? 상반,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이 상반이 이만큼 밀려서 내려갑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 되는지 알겠지? 응? 이렇게 생긴 그림을 정단층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면 이 상반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걸 역단층이라고 불러요. 무슨 단층? 그냥 참고로 그냥 한번 얘기해본 거고 만약에 지층이 좀 물렁물렁해서 끊어지지 않으면 휘는 거야. 그게 습곡이야.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습곡은 좀 지층의 상태가 좀 말랑말랑한 애들 단단하면 끊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나온 김에 지진의 근원을 진원이라고 했으면 땅속에서 지진이 쫙 발생해서 진원 그 위에 지표면의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진앙이라고 부른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사실은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말도 했었어. 규모하고 진도, 그지? 응? 어디네 뭐 내 보기에는 본 사람 많을 테니까 얘기하면, 스즈메 막 이런 거 보게 되면 거기 막 애들 도시에서 막 애들 막 수다 떨고 애들 막 수다 떨고 그래 거기서 갑자기 핸드폰 띵 하고 오잖아. 이상하네? 같아. 근데 거기 보면 막 진도 몇 이렇게 뜬단 말이지. 응? 뭐 진도 4 이렇게 뜨는데 진도라는 말이 있고 규모라는 말이 있어서 구분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규모는 우리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게 일본 후쿠시마에서 리히터 규모 7.5짜리 지진 났대. 어쩌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진 발생하는 곳에서 센 지진이 났어. 근데 우리 동네가 거기서 졸라 멀어. 그럼 별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진도야, 진도. 진도 1, 진도 2, 진도 3. 내가 알기로 진도 1이니까 2까지가 감지가 힘들 정도일 거고 진도 3, 진도 4 가면 한 3, 4 정도 되면 일본에서도 조금 좀 쫄리는데 응? 그 아까 말한 그 제목은 알지? 응. 거기 보면 애들이 휴대폰으로 문자가 막 와 재난 문자 같은 게 오는데 진도 4 그러면서 조금씩 교실이 흔들려요. 응? 그럼 애들이 오 하다가 끝났네 이러고 말거든? 왜 안 봤어? 왜 이렇게 안 본 사람 많아? 나도 봤는데 내가 거의 5년 만에 극장에서 정말 보게 그건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길래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나중에 하이라이트라도 보게 되면 알 수 있겠지. 그러고 보니까 희재보네.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 데스크 얘기 좀 하고. 오늘까지 보는다고? 요새 학교 행사 엄청 많지? 네. 수행도 엄청 많지? 참 중학생은 난데 고등학생들은 수행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 왜냐면 그게 내신에 반영되니까. 응? 수행 성과가 내신 성적에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결국 대학 가는데 지장을 주거든? 그 애들이 학원 수업하고 있으면 안쓰러워. 눈이 시뻘게. 도대체 뭐야? 수행하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잤대. 그 와중에도 또 학원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있어. 그러고 보면 도대체
이거 오프 더 레코드 하고 있어서 오프 더 레코드를. 응? 참, 수행평가를 애참 보면 모르겠는데 가끔 허접한 수행평가하느라고 시간 날리고 진짜 짜증나지. 응. 아니고 너 왜 이렇게 섹스해 오늘? 네? 너 많이 잤지? 네. 너 오늘 되게 섹스해. 최근 몇 주 본 거 치고 제일 섹스한 거야. 수행 따윈 개나 줘버려 이런 거잖아. 차라리 그게 나. 자, 중학교인데 뭐. 이 중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십니다. 뭐요? 야, 니네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반영돼. 반영되지. 반영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고등학교 가잖아. 그냥 반영해서 뭐. 응? 그 학교 네가 1등으로 들어가는 거나 10등으로 들어가는 거나 뭔 차이야. 상관이 없잖아. 그리고 니도 더 잘 알겠지만 중학교 성적이랑 고등학교 성적이 꼭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응? 중학교 때 애들은 알잖아. 전 과목 다 잘해야 성적이 높잖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야? 메인 과목 위주로 성적이 재편되기 때문에 응?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중학교 때 최상위권 애들이 갑자기 중위권으로 훅 떨어지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 그게 솔직히 쉽진 않겠지만 내가 만약에 중학교 학부모라면 그렇게 성적에 연연하지 않겠어. 물론 내가 막상 또 중학교 학부모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아니까. 니네 지금 뭐 하는 거 그렇게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니네가 다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 맞춰서 몸을 덜 피곤하게 하라고. 알았지? 자, 우리 앞에 직권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하고요.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이 영상을 보거나 하는 친구들은 문제 나머지 풀어서 다음 주에 꼭 확인 받을게요. 알겠죠? 138페이지로 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지구 시스템이었다면 이번에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에 대한 생명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는 거 O2 138페이지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뭐부터 나왔냐면 기본 단위 중에 세포부터 나왔습니다. 세포부터 나왔습니다. 세포. 그지? 생명체는 세포라는 거로 구성이 된다. 물론 이 말은 100% 맞는 건 아니죠. 생명체인데도 불구하고 세포의 구조를 띄지 않는 그런 생물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바이러스가 부릅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새끼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 무생물적 특성이 같이 있긴 한데 일단 저기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냥 언급만 해본 거 우리는 다루진 않아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생명과학에 가서 다루게 되니까 그때 가서 알아보시고요. 그때 가면 생물로서의 특징이 이런 거다. 비생물로서의 특징이 이런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생명체 밖에서 가면 숙주가 꼭 있어야 되고 숙주가 없으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기 중에서 단백질 덩어리였는데 생물체 몸으로 들어가서 다시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바이러스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걸 뭐라 그래? 숙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이쪽에 그 뭐라 그래? 겨울잠 자는 것처럼 약간 딱 정지되어 있는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생명에서 하시고요. 우리 138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 핵심 집기에 세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의 구조와 기능. 정말 미안한데 여기 그림과 이런 거 외울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외우지 마시고 지금 니네가 이거 세포의 구조 기능 다 외우면 좋겠지만 망각의 동물들이라 또 조금 지나면 또 다 까먹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용어야, 용어.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에게 이러이러한 명칭들이 있구나. 니네가 일단 이미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세포는 속에 핵이 있다. 그래 안 그래? 참고로 핵이 있는 세포도 있고 핵이 없는 세포도 있어. 우리는 핵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세포도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용어 정리하는 거야. 원핵 세포라는 세포가 있고요. 진핵 세포라는 게 있어요. 굳이 얘기를 하면 얘가 이렇게 세포의 형태를 띄어. 세포의 형태를 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야 주로. 핵이 있고요. 핵. 그죠? 그 다음에 뭐 엽록체가 이렇게 있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뭐 이렇게 엽록체가 있고요.
엽록체가 있고 각종 무슨 뭐 소기관, 뭐 에코드 위프가 있잖아, 그지? 또 식물 세포는 이중으로 돼가지고 세포벽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죠? 응? 우리가 알고 있는 애는 핵이라는 애가 있어. 리얼 핵이 있어. 그리고 이 핵 속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냐? 네. 근데 원핵 세포는 핵은 없는데 유전 물질 같은 것들이 이 속에 흩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게 있긴 있어요. 뭐 어떤 세포는 또 원목체만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또 막 이상한 짜잘한 애들 막 이렇게 있고 막 있고 사람 얼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응? 이런 애들 막 있단 말이야. 응? 이렇게 핵이 없는 핵 역할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애를 갖고는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흩어져 있어서 핵이 안 보이는 세포를 원핵 세포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핵이 있는 세포는 진핵 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는 요건 거야. 응? 우리 세포를 이루는 건 다 진핵 세포야. 알겠지? 자, 그리고 요 속에 들어있는 기관 중에서 쌤 몇 언급을 했는데 핵이라고 하는 기관, 엽록체라고 하는 기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 콘트리아라고도 하고 콘드리아라고도 하고 최소한 이 세 개는 들어봤죠, 그죠? 이거 말고도 뭐 에코라든지 세포벽이라든지 세포막이라든지 많이 들어봤단 말이야, 그죠? 그거 말고도 좀 얘기를 할 거라서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은 필요한 물질을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노폐물을 다시 내보내기도 해요. 누구를 기준으로? 세포막이라는 걸 기준으로. 세포막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는 건 일종의 물질의 이동이거든. 이 물질의 이동의 원리가 뭐냐? 물질 이동의 원리는 거의 대부분 셋 중 하나야. 확산, 들어봤지? 삼투, 그 다음에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농도가 진한 데에서 농도가 흐린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확산이라고 그러고, 삼투는 농도가 진한 쪽으로 밖에 있던 물이 흘러들어 스며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확산하고 반대죠. 삼투 현상 또는 삼투압 현상이라고 불리는 거.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물질을 정말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과정을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요거는 일단 통합과학에도 나올 일이 없어요. 기본적인 원리 두 개만 알고 있자 뭐 그런 얘기고 지금 제목 밑에 있는 핵심 집기를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야 미리.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조, 그 다음에 선택적 추가성. 그럼 이런 세포막은 어떻게 생겨 있느냐? 세포막이 무엇으로 되어 있으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라면서 뭐 인지질, 이중층 이런 얘기 나온다고.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A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하나의 생물 개체는 다양한 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생명 시스템이다. 저 줄 보세요. 다양한 세포, 서로 유기적. 여기다가 줄을 더 놓으시고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중학교 때 배운 거 어떻게 기억나죠?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 식물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된 다음에 그게 모여서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표피 조직 이런 게 모여서 잎이라고 하는 기관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동물 세포는 세포,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된 다음에 개체가 된다. 심장이라는 기관이 혼자 있다 그래서 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심장에 연결된 동맥, 정맥들이 연결돼서 순환기관 개, 그지? 또 각종 뇌와 척수와 신경들이 모여서 신경계를 형성하면 신경계가 또 기관계와 순환계와 호흡계와 배설계와 등등이 모여서 인간이라는 개체를 만드는 거지, 그지? 동물이라는. 자, 그 중에 지금 공통적인 것만 따로 빼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지? 한번 줄 거볼까요? 세포는 일단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기본 조직이라는 거. 조직은 주로 모양과 기능이 비슷. 지금 어디 한지 알죠? 138페이지 위에 있는 그 네모칸 4개 하고 있습니다.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한다.
그 다음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 이건 뭐라고 한다? 기관이라고 한다. 기능이라는 말 동그라미.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 되고요. 개체는 여러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생물이 되는 거지. 뿌리, 줄기, 잎, 꽃, 열매가 모여서 식물이 되듯이. 뭐 열매 없을 수도 있고, 그지? 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기관계, 소화기관계, 순환기관계, 신경기관계, 배설기관계 뭐 등등이 모여서 동물의 개체가 되는 거란 말이지. 하나의 생명체.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본적인 세포부터 보자는 얘기죠. 자, 여기 세포를 보면 그림 속에 왼쪽에 동물 세포와 오른쪽에 식물 세포가 나와 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 한번 써볼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 뭐 있어요? 핵 있습니다. 핵,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미토콘드리아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세포막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기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소포체, 리보솜, 그 다음에 골지체, 또 뭐 있냐? 이런 것들 같이 써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은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공통적. 그런데 식물세포에만 유난히 잘 발달되어 있거나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세포벽. 그 다음에 액포도 식물세포에 주로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엽록체라고 하는 애 여기 들어있죠? 여기 들어있고요. 사실은 동물세포에만 들어있는 기관도 있어요. 중심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중심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에는 있어. 그림에는 애매하게 돼 있네. 지금 내가 말하면은 좀 너무 어거지성이 있어가지고 거기 잘 보면 동물세포에 골지체 보여? 골지체 보이죠? 뭐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된 거. 그 위에 이렇게 뭔가 진한 파란색으로 된 조그만 거 보여요? 거기에 뭐 이게 원래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봐봐. 빨대처럼 생긴 관자발 있죠? 관자발. 얇은 빨대를 여러 개 뭉쳐놓은 것처럼 생긴 그런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있어. 그거를 중심립 또는 중심체라고 부르는데 동물세포에만 있는 기관으로 보통 나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여기는 안 써있고 일단 이 정도 알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핵이 하는 역할,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염색체를 갖고 있다 이런 말 들어봤지? 미토콘드리아 세포 호흡을 담당해서 생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세포막은 껍데기고, 그지? 그 다음에 세포벽은 형태를 유지하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그런 기관이고 액포는 노폐물을 저장한다. 그지? 식물의 유난히 크게 발달하는 이유가 뭐야? 동물은 배설이라는 과정을 하지만 식물은 배설이라는 걸 따로 하진 않죠. 증산작용 정도 빼고 나면 별로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일단 저장을 좀 해놓는 경향이 있고요. 엽록체 광합성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니네가 공부해서 굳이 따로 외워야 될 역할이 이 세 개밖에 없어. 사실은 여기서 더 알면 좋겠다 싶은 게 리소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 되는 거지. 응?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소포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포체 하는 일이. 일단 거기 표 하나씩 순서대로 가자. 핵은 유전 정보 저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 DNA라는 말, 그 다음에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고 써 있어요. 생명 활동이 끝나면 그 세포는 죽은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는 말 별표한 게 해놓으시고요.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 합성이라는 말 주어봐. 우리 몸에 단백질이 주성분인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포도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고요. 그죠? 좀 전에 얘기한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담당하는 DNA도 단백질로 돼 있어요. 응? 그러면 그 단백질 같은 경우를 합성한다는 게 뭐냐면 DNA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 몸에 그 얘기를 안 했네.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 효소들, 호르몬들, 얘네들도 다 단백질이야, 주성분이.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리보솜이라는 녀석이
어딘가에서 끌고 온 내 몸속에 들어있는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것은 누구의? 이승훈의 인슐린, 이승훈의 아밀레이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고. 참고로 좀 찝찝하지만 이승훈의 아밀레이스 내부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승훈의 인슐린 선생님 혈당이 안 내려가서 이승훈한테 인슐린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내 몸에다가 투입하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유전 정보, 우리 몸에서 한 번 소비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생산해내잖아요. 그죠? 또 아밀레이스라는 효소 생산해내잖아요. 이런 유전 정보를 누군가가 갖고 오면 리보솜이라는 녀석이 그때그때 따라서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설계도를 갖고 오면 핵 속에 들어있던 DNA로부터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한테 가져가면 야 아밀레이스 좀 만들어봐, 야 인슐린 좀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역할, 그 역할을 리보솜이라는 기관이 한다고. 기관이 아니고 그 소기관이 한다고. 소기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만드는 곳이라서 단백질 합성 장소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다 여기서 만들어요. 필요에 따라서 얘를 만들기도 하고 쟤를 만들기도 하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소포체는 뭐냐? 세포 내 물질의 이동 통로.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야, 미토콘드리아 또 에너지 만들려면 필요하지? 이거 갖다 써. 이게 막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포체야.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세포의 다른 부위로 또는 골지체로 다시 위에 동물세포나 식물세포 그림 보세요. 사실은 동물세포 보는 게 편할 것 같아. 소포체에 보면은 핵 바로 바깥쪽에 뭐가 이렇게 막 동심원처럼 뭐가 만들어져 있지. 미로처럼. 그지? 걔가 소포체거든? 준이야? 그지? 근데 골지체는 저기 한 3시 방향 쪽에 있는데 그거 일부 띄워놓은 것 같지 않았고? 소포체 일부? 그지? 그래서 골지체도 하는 역할이 비슷한데 소포체는 뭐냐면 세포 안에서 돌리는 거야. 야 너도 가져, 너도 가져. 너 필요해? 이게 보내는 거야. 야, 이거 가지고 아밀레이스를 만들어. 근데 골지체는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을 그래서 어떻게? 혈관 따라 내보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야 되니까 세포 밖으로 나가게 하는 역할이 골지체의 역할이야. 골지체 뭐라고 써있어요?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라고 돼 있지. 소포체는 세포 내에서, 골지체는 세포 밖으로. 세포 내에서 물질의 이동 통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한다고. 핵 속에 있던 정보를 가지고 누가 온단 말이야. 그 오는 애가 누구냐? 핵 속에 저장돼 있던 DNA 속의 정보를 그대로 베껴서 갖고 와서 리보솜한테 전달하는 애가 얘야. RNA 들어봤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RNA를